제가 이번에 이 백조의 호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는 엔딩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전 몰랐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민경입니다. 여러분, 공주가 백조 되는 옛날 이야기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러시아와 독일의 민화에서 나온 스토리인데, 왜 공주가 백조로 변신했다가 이제 왕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서 그 얘기 아시겠죠? 무엇인지. 네, 바로 백조의 호수입니다. 백조의 호수는 많이 들어봤는데 백조의 호수 줄거리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주인공은 4명이에요. 지그프리드 왕자와 오데트 공주, 그리고 마법사 로트바르트랑 그의 딸 오딜. 지그프리드 왕자가 궁전에서 생일 파티를 하게 돼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너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너의 약혼녀를 골라서 결혼을 하도록 해라. 왕자가 저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결혼 안 하겠어요. 이러고서는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이제 백조를 우연히 보게 되고, 그 백조를 쫓아서 호수로 갔는데, 호수에서 그 백조가 갑자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둘이 눈을 마주치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여인의 이름은 오데트 공주였고, 마법사 로트바르트의 저주에 빠져서 낮에는 백조로 사는 게 된 거예요. 해가 지고 난 후에만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주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진정한 사랑의 맹세를 하면 저주에서 풀릴 수 있다라고 공주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그프리드 왕자가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맹세하겠다 하고서는 두 사람이 이제 무도회장에서 만나기로 기약하고 헤어집니다. 무도회장에서 지그프리드 왕자가 오데트 공주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공주가 안 와요. 그런데 저 멀리서 까만 옷을 입은 오데트랑 똑같은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그 여자를 보고 오데트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사랑 고백을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자가 내가 결혼할 약혼녀이다, 사랑을 공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이 여자는 오데트가 아니었고 마법사의 딸 오딜이었어요. 왕자가 사랑 고백을 하니까 그 마법사랑 오딜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놀라가지고 오데트를 찾아서 내가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맹세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자초지종을 듣고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로트바르트 마법사가 나타나서 한 번 맹세한 사랑을 절대 깰 수 없다면서 오데트는 평생 백조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데트랑 왕자가 그렇게 살 바에는 우리 둘 다 함께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데트가 먼저 호수에 뛰어들고, 왕자는 따라서 죽고, 그녀도 죽고 그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 마법사의 힘을 잃게 되고 두 사람의 영혼은 천장으로 향하면서 끝이 난다. 대략 이런 스토리인데, 제가 이번에 이 백조의 호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는 엔딩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전 몰랐어요. 이런 엔딩이 있고, 또 다른 엔딩은 이래요. 지그프리드 왕자가 마법사랑 결투를 해요. 결투를 하다가 마법사의 날개를 부러뜨리고 마법사가 죽게 되고, 죽게 됨으로써 저주가 풀려서 오데트가 사람으로 변신이 되고 둘이 행복하게 산다. 해피엔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엔딩은 마법사가 오데트 공주를 죽이고 지그프리드 왕자만 홀로 남게 되는 스토리. 이렇게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다양한 버전으로 지금도 공연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엔딩 고르시겠어요? 저는 사실 새드 엔딩을 상당히 싫어해서 항상 해피엔딩을 고르겠는데, 또 백조의 호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 과연 그 둘이 갑자기 힘을 합쳐서 마법사를 물리치는 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3대 발레 하면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이 3대 발레가 모두 다 차이콥스키의 작품이랍니다. 차이콥스키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인데, 차이콥스키가 처음으로 작곡한 발레 음악이 백조의 호수였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콥스키가 살아있을 때는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기는커녕 초연했을 때 완전히 대실패, 한마디로 폭망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까지 발레 음악은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춤에 맞춰서 쿵짝짝 아니면 쿵짝쿵짝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리듬만 있는 음악이었는데, 차이콥스키 음악은 웅장하고 섬세하고 스케일이 크고 굉장히 그 감성을 세밀하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난해하다고 생각을 해서 싫어했어요. 그리고 무용수들은 이런 복잡한 음악에 우리가 어떻게 춤을 춰? 이러면서 또 싫어했어요. 이제 차이콥스키가 죽고 그 다음 해에 안무가였던 푸티파나 이바노바에 의해 이게 좀 대본이 수정이 되고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곡이 흥행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원래 차이콥스키가 상당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굉장히 감성이 풍부했지만 그러니까 지조가 있었던 거죠.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 차이콥스키가 다녔던 음대의 학장이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었어요. 근데 루빈스타인에게 차이콥스키가 자기가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을 가지고 가서 연주해서 들려줬는데, 들려주면서 루빈스타인의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루빈스타인이 듣기에 그 곡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루빈스타인이 뭐 자네가 여기저기 내가 얘기한 부분들만 고쳐오면 곡이 괜찮을 것 같아. 그랬더니 차이코프스키가 너무너무 열받아서 그 곡을 가지고 그냥 나갔대요. 그리고 고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긍심이 강했던 사람이 후대의 사람들이 일단 발렛 스토리 엔딩도 계속해서 바꿔버리고 그냥 한 번만 바꾼 게 아니고 극단에 따라서 결말이 다르고, 결말이 바뀐다는 거는 음악의 순서나 음악의 구성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에 대공사가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럼 과연 차이코프스키가 지금 살아있으면 자신의 작품이 유명해지긴 했는데 그걸 얼마나 좋아할까? 네,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마 처음으로 이 소재로 드라마를 만든 것 같은데,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종결을 앞두고 있어요. 배우 신혜선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제 차이코프스키의 이 백초유수 음악이 상당히 많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음악이기도 하고, 또 이 드라마의 결말을 혹시 암시해주는 것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백초유수처럼 비극적 결말을 선택할지, 아니면 한 사람만 살고 한 사람만 죽을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마지막 멘트 할 때가 가장 좋아요. 제 미흡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잊지 말고,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